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과거를 담은 사진 영상 전시회를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해 민족 정신을 드높인 일연성사 추모 730주기 달해제가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 투지에 나서며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 원인 규명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불교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템플 스테이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전통차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을 바로잡고 진정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기억, 치유 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 전시회를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불교계가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 주관했습니다. 주제는 할머니의 내일, 할머니들을 피해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아픔, 헌신에 공감하고 그와 동시에 할머니들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를 생각하면 좀 투쟁적이고 좀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이었는데 할머니들도 우리가 똑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는 위안부 강제징용 역사를 담은 어제를 비롯해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과정인 기억, 일상과 국민적 다짐을 표현한 오늘과 내일 등 모두 4부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당시 사용된 군용 콘돔과 군복, 피해자들에게 투입됐던 성병 주사도 공개됐습니다. 또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그림과 27년간의 나눔의 집 일상을 촬영한 영화 애움길도 선을 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평화인권운동가 이전에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평소 일상이 담긴 100여 점의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게 사죄, 공식 사죄와 특정 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고 하나도 없어도 이 문제를 꼭 해명해야 된다. 관람객들도 함께 공감하며 후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러 올라오는 계단에서 할머니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왔어요. 네. 할머님도 생존해 계실 때 진심 어린 사과라도 받아내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취재차 찾은 한 일본 기자는 얼마 전 아이치 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일본인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愛知での少女像の撤去については日本でも多くの市民がこれは表現の自由を侵すものだということで怒っています。私個人的にもこの撤去は間違い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서울 전시회는 오는 19일로 마무리되지만 이후로도 청주와 독일, 부산과 대전에서 잇따라 기획돼 일본 정부의 잘못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삼국유사 저술로 민족 정신을 드높인 일연성사 추모 730주기 달해제가 군위 인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외세의 지배를 받던 당시 삼국유사로 민족의 뿌리와 우월성을 강조한 일연성사의 높은 뜻이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속에서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전합니다.
삼국 사기와 더불어 한국 고대 사적의 쌍벽으로 불리는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일현선사가 고려 충렬왕 때인 1277년부터 쓰기 시작해 1283년 인각사에서 완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 스님의 숨결이 깃던 군이 인각사에서 선사가 열반에 든 지 730주기를 맞아 스님의 뜻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인각사를 관할하는 주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동관스님은 고사성어 조고각하를 인용하며 격동의 시대에 탄생한 삼국유사가 민족의 자긍심을 대내외에 드높였듯 한일 갈등으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 탓하고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또 남의 잘못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의 탓으로 보고 내 잘못에 대한 내 자기에 대한 참회와 성찰과 또 하심하는 그런 계기로서 이 조고각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면서 인각사 주지 정화스님은 계속된 외세 침략 속에 완성된 삼국유사가 국내외가 시끄러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왜 지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처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만 군의 군수는 이련 스님의 집념으로 완성된 삼국유사라는 보물은 어려울 때 더욱 밝은 빛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우리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련 선사께서 후배들을 이래 다 보내셨습니다. 군의의 미래를 우리 대선사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국유사라는 책이 없었다면 개천절이 없습니다. 5권 2책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정사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고대 사료를 수록해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 창고로 불립니다. 특히 우리 역사의 시초를 고조선으로 보고 당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해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민족 정신문화의 보고입니다. 삼국유사가 저술된 인각사는 지난해부터 보건불사를 추진하며 이련 스님과 삼국유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민족혼을 일깨우는 이련 스님의 사상과 정신문화의 총체인 삼국유사는 오늘날 일본의 경제 침탈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찰에서 종교 간 소통과 화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5일과 6일 무주 안국사 등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대표의장 선출 후 첫 워크숍과 총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과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종지협 대표의장 원행스님은 종교 간 화합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류회장을 자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남대 서양에서 침몰한 한국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 원인 규명을 발언하며 스님들이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 등은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실종자 생사 확인, 침몰 원인 규명과 2차 심해 수색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지금.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우리 가슴에 꼭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와 정부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체투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저항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체투지 행진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불볕더위 속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업공간에서 외교부 청사를 지나 청와대 분수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의 마음치유 수행으로 명상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명상을 주제로 한 산사체험 템플스테이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교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지리산 화엄사의 명상 템플스테이를 소개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며 어느덧 자연과 하나됨을 느낍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바위를 휘감아 돌며 내뿜는 청량한 물소리는 속세의 찌든 때를 씻어주는 듯 합니다. 마음의 쉴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지리산 화엄사 명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화엄사 명상 템플스테이 참가한 것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심을 좀 내려놓고 불교는 그 마음 닫기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계곡에서의 수행은 산사에서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폭염 속 선선한 바람은 평소 느끼지 못한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옛날부터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화엄사 템플스테이 지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진짜 계곡도 너무 좋고 물소리도 좋고 제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화엄사 집중 명상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저희 지리산 계곡에 발 담그면서 힐링할 수 있는 본인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곡 명상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참가자들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벚꽃 소리에 빠져들고 범종의 웅장한 울림은 산사의 정막을 깨웁니다.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올리는 108배는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낮추는 하심입니다. 각황전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도 잠시 멈춘 늦은 오후. 화엄사 명상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잠시나마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물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기도 수원 보현선원이 연꽃 세상 로터스월드와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새싹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보현선원은 숙식 등에 따른 공감 문제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원자 가운데 초등학생 50명을 선발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바루공양 체험과 예불, 거울 명상, 참선 명상,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야외 워터풀장과 캠프파이어에서 진행된 놀이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의 특별한 날 만날 수 있는 대형 불화, 괴불 앞에서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무대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악과 함께 불법의 세계를 느껴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속 작은 음악회입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던 영산회의 불보살을 노래한 영산회상의 6번째 곡 하연 도드리가 공주마곡사 괴불 앞에서 대금으로 연주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속 작은 음악회, 시야를 가득 채운 대형 괴불 속 부처님 얼굴에서 자비로운 미소가 느껴집니다. 염화미소,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말없이 연꽃을 들자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은 순간이 눈과 귀로 구현돼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괴불전 앞에서 이제 제가 연주를 할 때 요 양산회상 하얀도드리는 좀 여러분들이 뭐 종교는 제가 각 다르시겠지만 약간 지금은 불심을 한번 부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곡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국악에 실린 부처님의 가르침과 장엄한 불법의 세계는 시대는 물론 국적도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It was my first time listening to it. I think it was very beautiful, very different from what I have listened to, because I'm from Europe, I'm from Portugal. And I think it was really heart welcoming, because all the people were singing together to the music, and they were, I think, really happy listening to it. Yeah, it was really nice. 이번 공연은 최근 전시품을 교체해 선보인 불교 회화실에서 열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도 요약한 고려시대 법화경 변상도와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을 묘사한 조선 후기 불화 등이 전시됐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목조 신중상 내부의 복장 유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체 전시에서는 이 마곡사 괴불전하고 연계해서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법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부처와 신중의 이야기들, 그리고 깨달음에 정신했던 다양한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불교문화재 19건 21점을 전시 교체했습니다. 공연이 어우러진 큐레이터의 설명과 새롭게 선보인 문화유산은 관객들에게 2배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녁에 시간이 나서 그 특별전을 보러 왔는데, 특별전을 보려면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에 박물관을 돌아다니다가 그 국악 소리를 듣고 국악 공연을 보러 와서 국악 공연을 봐서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불교문화재 19건, 21점이 전시된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내년 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악과 함께 공주 마곡사 괴부를 만나며 관람객들은 부처님이 꽃을 들어 가르침을 전한 여마미소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 세계 차 산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 2019 명원 세계 차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무엇보다 전통차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층이 부쩍 늘어났고 전통차 산업의 모습이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차향기가 전시회장에 가득 찹니다. 우리 전통 녹차와 중국 전통 보이차, 서양인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 등 전 세계 대표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부스마다 정성껏 우려낸 차의 맛과 향이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만큼 일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합니다. 원래 가면 커피만 마실 때 차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어서 차를 별로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차들도 여러 가지 보이고 생각보다 맛도 있어서. 우리 차 대중화에 앞장서온 명원문화재단이 개최한 2019 명원 세계차 박람회. 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차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우리 차문화 산업은 새로운 미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차향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차로서 소통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람회 첫날 예상과 달리 젊은 소비자층의 참여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20대, 30대 관람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미 세계차 시장에서는 젊은 소비층이 주요 소비군으로 떠올랐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들로 인해 전통차가 주를 이루던 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시장의 인기 제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접한 메리골드 차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향도 좋고 우릴수록 이제 또 다양한 매력을 더 죽일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커피보다 다양한 향과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제품의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차 제품 생산에 디자인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아울러 젊은 소비자층의 구매력, 소비 습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과 유통 방식의 투명성 등이 차 시장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차 가격은 우리가 차 회사가 크고 유통 이력이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선택할 거는 차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손쉽게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은 차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차인들에게 수여하는 명언 국제 차문화 대상 시상식과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국제 차문화 대전, 세계 명차 품평 대회, 전통 다래 체험, 월드 티 포럼, 궁중생활 다래 시연 등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전통 차 시장도 이제는 젊은 층이 주요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젊은 층의 기호를 반영한 차문화 마케팅에도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처럼 산업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6일부터죠. 네네. 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100일간의 프로젝트 시행에 들어갔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100일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작년 사망 사고 감소 대책 이후에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절반 정도가 이거는 기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였고,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고도의 사업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건설 현장 같은 사고 많이 나는 데는 사업주나 또 거기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조치 취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저희들이 약 3개월 이상 그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불시 점검 단속해서 기초적인 안전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을 좀 취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굵직한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들이 창출되고 그러한 이제 위험이 대형화되거나 아주 큰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유형들의 이제 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도 데이터 9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 인구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10만 명당 한 5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외국에 비하면 뭐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 높고 또 평균적으로 봐도 한 2-3배 정도 높은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름철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로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한 그 사망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 질식사고도 많이 나요. 네. 이제 우리가 고인 물이나 밀폐된 공간에 썩게 되는 것, 온도가 높게 되니까 썩게 된다는 얘기는 산소를 다 소모하고 산소가 없을 때 썩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서 산소 부족이나 또는 거기에서 썩을 때 나오는 황화가스 같은 로 인한 질식사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네. 현재 목표치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목표치에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산재 사고는 시간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 효과가 한 2-3년 후 또는 길게는 5년 후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 저희 같은 공단이나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요즘 시대적 화두잖아요.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산업안전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거의 모든 자동화 시스템이죠. 근데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가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못된다든가 또는 오작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연구와 제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노동 직군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배달을 하는 사람이나 이처럼 노동은 하는데 고용주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 하반기에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3대 악성사고, 추락, 협착, 끼임 사고죠. 질식. 이 3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안전조치 취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우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충실히 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내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자 논란이 큽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군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할머니의 미래란 제목의 전국 순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낸 건데요. 어르신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